테슬라로 2억 벌었을 때 양도세 안 내는 법,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끼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작년도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왜 저는 이런 걸 잘 따라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4월 말까지 아마 각종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를 좀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었던 것 같고요. 관련 기사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얼마 전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죠. 테슬라로 4,200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870만 원이나 내라고, 뭐 이런 제목으로 해서 해외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자, 오늘은 이 해외 주식을 취득할 때, 그리고 보유할 때, 양도할 때 어떤 세금들이 있고 각각의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그 외 절세법과 우리 항상 세금과 연관되는 게 뭐죠? 건강보험료죠. 건강보험료에 끼치는 영향 등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주식 취득 단계 시 주의할 점입니다. 자, 부동산과 다르게 주식의 경우에는 뭐가 없죠? 취득세라는 게 없습니다. 최근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파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경우에는 몇만 주를 사더라도 취득세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럼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뭐냐?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특히 누구?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나 배우자 등은 특히 더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구간 이렇게 되죠. 배우자는 6억까지,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까지,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즉 증여재산 공제 내 금액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신고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해외 주식 보유 단계 시 세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뽑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해외에서 받은 배당도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자, 낸다면 분리과세인가요? 또는 종합과세인가요? 해외에서도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서 또 내야 하나요? 이 정도를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국내가 되었든 국외가 되었든 우리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겠죠. 자,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서 원천 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경 쓸 게 없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서 뭐 예금 이자나 적금 이자 또는 펀드에 따른 배당 소득을 받더라도 그게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원천 징수된 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지만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자, 이때 국외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우리가 얘기하는 해외 주식 배당 소득을 말할 수 있겠죠. 다만 외국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을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소득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 징수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요 위 규정을 충족하면 원천 징수된 걸로 봐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다. 요 얘기죠.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자, 종합과세 대상자는 해외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라면, 즉 해외에서 해외 주식을 팔아서 세금 낸 게 있다라면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중과세가 안 되게끔 조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내야 될 세금이 있어도 해외에 낸 것만큼은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해외 주식 양도 단계 시 세금인데요. 이쪽이 좀 더 생각해 볼 게 많죠.
자, 첫 번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적용받는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에서 이익이 나고 디즈니로 손해가 났는데 상계가 가능할까요? 또는 테슬라, 구글, 아마존에서 이익이 났는데 국내에 있는 다른 주식 투자에 손실이 났습니다. 이때 상계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해외 주식을 동일한 종목을 여러 차례 거래했을 때 적용받는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취득 가격, 즉 양도세,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 가격은 먼저 구입한 걸로 해야 할까요? 나중에 구입한 걸 먼저 적용해도 될까요? 또는 평균액으로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양도 차익, 즉 내가 취득한 가액에서 팔 때 양도가죠. 그걸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요. 여기에 매매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또 빼줍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의 22%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이렇게 나왔었죠.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즉 세금을 부과하는 과표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을 빼고 필요경비조인 매매수수료 등을 차감한 거에 22%를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수익이 1,000만 원이 나고, 요건 뒤에 얘기지만 뭐 한번 얘가 나왔으니까 같이 보고 또 볼게요. 테슬라에서 수익이 1,000만 원이 나고 애플에서 손실이 300만 원이 났으면 어떻게 된다? 양도 차익은 1,000만 원에서 300을 공제, 즉 상계 처리한 700만 원이 양도 차익이 됩니다. 여기에 250만 원을 빼고 수수료 5만 원을 뺀 거에 22%를 곱하면 97만 9천 원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질문, 해외 주식 양도차 손익이 통산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자, 원래부터 됐던 부분은 아니고요. 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이 허용이 됩니다. 국내, 해외 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상계를 통한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익 통산을 언제부터? 작년입니다. 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적용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자, 19년 개정세법 내용 간단히 좀 살펴볼까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손익 통산을 해준다. 언제부터? 제일 밑에 있죠? 20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그런데 모든 주식을 손익 통산하는 건 아니고요. 손익 통산되는 국내 주식은 뭐만 된다? 과세되는 주식들만 된다.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갖고 있는데 손실이 났다고 해서 해외에서 수익이 난 테슬라나 뭐 아마존, 구글을 통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만 해준다?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 주식 또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만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는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 대주주 요건이 어떻게 되죠? 자, 지분 1% 또는 한 종목당 10억, 코스닥은 지분 2%,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부릅니다. 자, 요 정도 참고적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해외 주식 양도차익 외화 환산 시 적용되는 환율은 어떻게 되냐? 결제 대금이 고객 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에 환율을 적용하고, 자, 그 양도가나 필요 경비에 되는 그 적용 환율은 이 www.smbs.biz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매수일과 매도일, 즉 결제일의 기준 환율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환차익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발생한 환차익은 어떻게 될까요? 양도차익에 포함이 돼서 과세가 됩니다. 다만 매수 또는 매도 결제일 이전 또는 이후 단순히 환전을 위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일 종목을 수차례 걸쳐 취득 양도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세법에서는 동일 종목을 수차례 걸쳐 취득 양도한 경우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5항에 나와 있죠. 이 말을 우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입선출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매매 또는 단기 투자 목적의 주식으로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동평균법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도 가능하다라고 국제세원 229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본 해외 주식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있다라고 봐요. 아마 조만간 이 규정도 없어질 것 같은데 현재는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배우자 2월 과세 규정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내가 아파트를 1억 주고 삽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서 얘가 6억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1억 주고 산 아파트를 6억에 파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라고 가정하면 5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죠. 자, 장특공도 없다고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양도차익 5억에 대해서 우리는 40%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자, 6억이 된 이 아파트를 내 배우자한테 증여를 합니다. 우리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배우자가 6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받으면 배우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취득 가격은 6억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증여받자마자 팔면 얘는 6억에 취득해서 6억에 파는 거죠. 양도세가 한 푼도 안 나오는 구조가 돼요. 뭔가 이상하죠. 자, 이런 거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2월 과세 규정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뭐냐면 네가 그렇게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면 최소한 5년은 있다가 팔아야 된다. 왜? 5년 이내에 팔면 그 취득가액을 너한테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하겠다. 즉 우리는 6억이 아니라 1억을 취득가액으로 봐서 증여하기 전에 그 사람이 팔았을 때와 증여받은 배우자가 팔았을 때의 세금을 동일하게 해서 이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막겠다라는 거죠.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년 이내에 자, 거주자가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해서 5년이 안 되는 기간 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뭘 받았을 때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되겠죠. 이게 있을 경우에는 네가 이걸 양도할 때 하는 그 취득 가액은 뭐로 한다?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할 당시에 그 기준 가격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주식은 있나요? 없습니다. 주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해외 주식을 증여해서 그 배우자가 바로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아마 이게 활성화가 되면 이 규정의 대상에 주식도 들어가겠죠.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녀의 해외 주식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라면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최근에 몇몇 분들 중에 그분들의 자녀들이 뭐 테슬라에 투자해서 부모가 해줬겠죠. 4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버신 분들이 꽤 됩니다. 상당히 부럽지만 이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간 양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얘기하는 양도소득 금액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그리고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테슬라로 250만 원을 벌었어요. 우리 양도소득 계산할 때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어떻게 하죠?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뺀 거를 과표로 보죠. 그러면 우리가 250만 원을 공제한 과표가 100만 원을 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를 뜻합니다.
즉 기본 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기 전 이 테슬라에 투자해서 순수하게 번 게 100만 원이 넘으면 기본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인적 공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면 보험료 공제나 교육비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도 적용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연말정산할 때 넣었다라면 우리 5월달 확정신고 시까지 이 부분을 변경해 놓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해외 주식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이 될까요? 또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나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자, 우리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 분류과세되는 소득입니다. 이런 분류과세되는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해서 내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피부양자도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고 내가 해외 주식으로 인해서 많은 소득이 발생했다면 영향을 주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테슬라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보아도 반영이 안 됩니다. 왜?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은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과세 대상인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해외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절세법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